네, 양식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아, 그러게요. 이제 새 학기도 시작을 했고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기도 하면서 또 취업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혹은 직장 생활에서 아, 나 이거밖에 안 되지, 아, 왜 이렇게 스트레스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옛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한 10년 전쯤을 떠올려 보면 참 열정 넘쳤어요. 그런 시간 생각해 보면 참 잘 견뎠고 참 잘 열정적으로 잘 지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워요. 그때 나에게 좀 조언을 해주는 어른이 있었으면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잘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인생을 조금 더 수월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노하우, 꿀팁, 태도, 요령을 알려드리는 세 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책은요, 더 좋은 곳으로 가자입니다. 정문정 작가님의 책이고요. 정문정 작가님은 이 전작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으로 아주 큰 사랑을 받았었죠. 이 무례한 사람에게 이 책이 전작이 무려 50만 부가 팔렸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에게 공감을 주는 그런 글을 잘 쓰는 분인데요. 이 책을 읽기 전과 후에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는 분명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제가 이 책의 추천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추천사의 첫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지금 나의 불행이 벗어날 수 없는 필연처럼 느껴진다면 꼭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한 20대 때 혹은 30대 초반에 참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아, 내 불행이 언제 끝날까? 내 불행은 이거 어떻게 내 의지로 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그런 좀 좌절감을 느꼈다고 할까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이렇게 좀 시니컬한 태도를 가지게 돼요. 아, 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지 못했을까? 혹은 나는 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악순환의 굴레로 흘러가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문정 작가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조언을 구할 마땅한 어른이 없었고 혼자 고군분투를 많이 했는데,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이 책에 담은 거죠. 아주 따뜻하게 손을 내밉니다. 울어도 괜찮아. 울어도 괜찮은데 중요한 건 울면서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바탕 울고 언니랑 같이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개하고 싶은 부분이 정말 많은데요. 제가 딱 2가지 키워드만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는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네, 부모와의 관계. 네, 부모님과 사이가 좋은 양식이도 있을 테고, 혹은 아주 원망이 많이 쌓인 우리 양식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 부모는 나에게 정말 좋은 환경을 주지 못했을까? 혹은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무례한 사람일까? 라는 또 고민들을 많이 하죠. 정문정 작가도요, 부모와의 그런 관계가 너무나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를 원망할수록 결국에 화살이 돌아오는 건 자기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할 때도 나에게 소홀한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집착하는 상대에게 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뭔가를 포기하게 될 때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 부모 탓이다. 부모를 원망을 하면서 그렇게 부모에 대한 미움이 결국에는 자기에 대한 미움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31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모에 대한 이상을 버리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할 것, 적당한 마음의 거리를 둘 것, 반드시 따로 나가 살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것, 부모에 대한 원망이 스스로에 대한 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 이 4가지를 마음에 두면서 나의 상태도 부모와의 관계도 좋아졌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나에게 완벽한 것을 주지 못했다고 원망할 게 아니라 그런 부모를 그냥 그 상태로 받아들이는 거죠. 부모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 참 좋습니다. 불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부모는 그들의 인생을 살게 하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자. 부모와의 오랜 투쟁에서 내가 깨달은 가장 확실한 답은 이것뿐이다. 부모 인생은 부모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우리 기억하자고요. 네, 다음 소개해드리고 싶은 키워드는요, 2번째 인생을 사는 법입니다. 정문정 작가는 인생의 그 시즌을 약 3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대요. 시즌 1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부모, 환경, 여러 가지들. 그런데 시즌 2는 내가 독립을 하면서 주체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흔히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 이상이 됐을 때부터 우리가 독립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뭐 꼭 집을 같이 살더라도 나의 정신적인 독립 혹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생기는 거죠. 그때가
우리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인생을 정말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시즌2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고 싶다면 메모하세요. 72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지금까지 내가 찾은 방식은 이러하다. 첫째, 주변인을 바꾸고 늘리기. 둘째, 돈을 써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셋째, 자주 등장하는 장소 바꾸기. 이 세 가지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월급을 받게 되면 버는 돈의 최소 10%는 자신을 위해 재투자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다 보면 거기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친분이 생겨난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자극을 받아서 원하는 일을 꾸준히 잡고 있다 보면 이직을 하거나 바라던 커리어를 가지게 될 확률이 커진다. 조연과 배경이 바뀌게 되면 주인공은 그에 맞춰 새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그러니까 포인트는요, 내 주변을 바꿔라 이겁니다. 내 주변을 바꾸고 자꾸 새로운 자극을 찾자 이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낯설고 조금은 두렵기도 하지만 그걸 찾아 나서야 된다는 말이에요. 조급하고 쫓기는 마음이 드신다면 저는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내 삶에 대한 태도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실존주의자 선언. 표지가 아주 멋있죠? 싫어! 싫은 건 싫다고 말하는 이런 느낌의 표지인데요. 정말 폭풍 공감하면서 읽었는데 이 멋진 책에도 제가 감사하게 추천사를 또 쓰게 됐습니다. 추천사 시작을 이렇게 썼네요. 실존주의자 선언은 지금 세대가 말하는 분명한 목소리다. 나를 잃지 않기 위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태도이자 예민한 감각으로 부조리를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그렇습니다. 이 책은요, 정말 지금 세대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그런 책이에요. MZ세대의 목소리, 거기에서 보다 Z세대의 목소리가 강하게 들어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 또한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필명을 썼어요. 사과집이라는 필명을 썼는데 이 필명을 쓴 계기가 책에서 이렇게 밝혔네요. 언제나 스스로가 기득권인 동시에 또 언제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소한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겠다라는 의미로 사과집이라는 필명을 썼다고 하고요. 그만큼 예민한 감각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의문이 드는 거는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민한 감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나에 대한 애정이 있고 기왕이면 내가 있는 곳이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길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애정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게 사과집 작가님도 쉬웠을까요? 원래부터 타고난 용기라는 게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집 작가님도요, 용기 있게 말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용기 있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면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식이들도 이 책을 읽고 나면요, 이전보다 용기 있게 싫은 건 싫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 또한 소개하고 싶은 부분이 정말 많지만 딱 두 가지만 골라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1인 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과집 작가님도 지금은 기자로 일을 하고 있지만 3년 정도 일반 회사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다고 해요. 직장 생활한 우리 양식이들 모두가 공감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꼴불견인 사람들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부조리한 상황이 많은 거야? 공감하시죠? 이해할 수 없다 하면서도 어느 순간은 체념하고 거기에 적응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곤 하죠. 사과집 작가님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왜 사랑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거죠. 우리가 카페를 가면 커피를 막 주문을 하고 막내들이 빨대를 꽂지 않습니까? 그럴 때 빨대를 전체를 다 제거하지 않고 아래 절반은 벗기고 아래 위에는 딱 씌워가지고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참 센스 있다 이렇게 칭찬받고 했는데 어느 날은 이것에 의문이 들었다고 해요. 아니 내가 이게 맞는 걸까? 그러면서 26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나는 축적된 사회생활 노하우를 자랑스럽게 여긴 그간의 나를 전면적으로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다. 어쩌면 나는 센스 있는 자신에 취해 구시대의 질서를 퍼뜨리는 고무신 빌런이 돼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사랑받기에 중독되어 훗날 비닐 껍질을 남기지 않는 아랫사람들에게 철진한 예절을 강요하는 꼰대가 되어버린 것 아닐까? 그렇죠. 이런 센스라는 것, 사회생활 노하우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옳은 걸까요? 그냥 각자
잘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기 있는 중간자라고 합니다. 불필요한 어떤 관습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지금 누가 해야 하느냐? 그냥 여러분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나도 이랬으니까 너도 이래야지가 아니라 내가 부조리하다고 느낀 건 그냥 나부터 끊자 이겁니다. 작가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 90년대생이 이 시대의 과장 사장님들에게 예의 있게 요청한다. 선생님들의 힘이 중요합니다. 악습은 중간에서 끊어주세요.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상상하기를 그만두지 말자입니다. 왜 우리가 그 지하철 같은 데 나올 때 보면은 커피컵 많이 버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커피컵이 음료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본인 편하니까 커피 마시다가 그냥 땡 버리고 갔을 텐데 그럼 이거 누가 치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작가님도 그 커피컵들을 보면서 똑같은 의문을 가지게 됐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컵을 버린 사람들이 과연 이 컵을 버린 이후의 과정들을 몰랐을까? 이 컵을 발견한 환경미화원이나 어떤 직원들이 와서 이걸 또 일일이 뚜껑을 열고 또 커피를 버리고 분리수거해야 되는 작업들을 과연 몰랐을까? 하는 거죠. 그러면서 229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나는 그들이 상상하기를 그만두었다고 생각한다. 몰랐던 것이 아니라 모르는 척하기로 한 것이다. 만신창이가 될 길거리를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버리는 일. 이는 그 쓰레기를 치울 누군가를 당장 만날 일이 없는 얼굴을 모르는 익명의 타사였기 때문에 더 쉬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상하기를 그만두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하나쯤은 에라 모르겠다. 뒤에 누가 치우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그 사람을 떠올리자는 거죠. 저는 이게 비단 그런 뭐 쓰레기 버리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집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 내가 이렇게 놔두면 우리 엄마가 치우겠지, 우리 아빠가 치우겠지. 직장 생활에서 내가 딱 여기까지만 하면 누군가는 뭐 하겠지 이런 게 아니라 각자 할 일을 하면서도 그 뒤에 일까지 상상을 하면서 배려를 하면은 서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와 함께요. 우리가 상상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다른 사람과의 내가 아는 사람과의 관계도 배려심이 더 생길 테고요. 그래서 이런 예민한 감각으로 우리 함께 이야기하고 또 바꿔나가는 실존주의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실존주의자를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요. 이 복주환 작가의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드립니다.입니다. 저자 이름이 복주환인데요. 원래 복주환이 본명이 아니라고 해요. 원래는 박주환이었다고 하는데 너무나 불행하고 캄캄한 시기를 지나면서 이 작가가 언젠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인생에도 복이 굴러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담아서 복주환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이 세 작가님 모두 정말 너무나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시절을 지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런 시간을 동력으로 삼아서 정말 자기가 원하던 것들을 이뤄 나갔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이 책에는요. 생각을 정리하는 스킬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왜 복주환 작가님도 자세가 참 기울어져 있을 때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책을 3,000권 이상을 정말 독파를 했고 또 매일 나의 노력을 일기를 썼대요. 그러면서 상상했던 일들이 정말로 현실이 되는 걸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이 현실이 될 수 있었냐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 그때마다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는 법을 익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스킬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왜 저도 정말 하루에 많은 일을 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글도 쓰고 이렇게 양식장 촬영도 하고 하다 보면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한 걸 느끼고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저에게도 그렇게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하냐라는 질문을 받으며 참 그걸 설명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책을 보시면 참고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4가지 정도의 스킬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아이디어 기획하는 법, 그리고 하루의 시간을 관리하는 시간관리법, 원하는 바를 이뤄내는 목표 설정법,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법. 네. 그러니까 이런 시간 관리, 목표 설정, 방향 설정에 대한 고민 있는 우리 양식이들이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우리 함께 더 좋은 곳으로 가길 바라면서 오늘 이 3권의 책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양식이들 함께 더 좋은 곳으로 가자고요.